만나면 좋은 친구 MBC. 듣는 것은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이기도 한데요. 잘 듣고 주변을 이해하면 인생의 균형을 맞추어서 잘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죠. 네, 우리 몸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두 귀인데요. 귀가 건강해야 인생의 균형도, 몸의 균형도 잘 지키며 살 수가 있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속은 오늘 이 시간 들리는 것 이상의 이야기, 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병원 이빈욱과 정다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출산을 앞둔 산모의 배에다 대고 이 태명을 부르면서 뭐 사랑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아이가 듣고 반응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오감 중에서 청각이 가장 먼저 발달하고 가장 늦게 다치는 그 감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청각은 오감 중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감각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태생 3개월 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해서 5개월이 되면 소리를 듣는다고 알려져 있고 생후에는 1, 2개월 때 가장 예민하게 발달해서 생후 4개월이 되면 소리 나는 방향으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감각이 닫히는 시기에 대해서도 의학계에서는 죽음이 임박할 때까지 가장 오랫동안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청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평생에 있어서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귀 건강만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연령대별로 조금 더 주의해야만 하는 귀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귀 질환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질환을 다 주의할 수는 없겠지만 주로 유소아기 때에는 감기나 비염에 의해서 급성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노년층으로 갈수록 노화성 난청이 유병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맞춰서 이러한 귀 질환을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장 빨리 발달하고 가장 오래 깨어있는 청각입니다. 그 감각을 유지하려면 귀가 건강해야 할 텐데요. 오늘 저희는 어떤 귀의 역할에 좀 주의를 기울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귀는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고요. 그 외에도 전정기관을 통해서 몸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고막을 통해서 그리고 이관을 통해서 압력을 감지하는 역할도 함께 하는 것이 귀의 역할입니다. 네. 약간 그 구자, 숫자 9와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 귀 속에 어떤 모양을 하고 있길래 이토록 듣고 또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까지 다양하게 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귀 속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요. 우리가 귀라고 했을 때 가리키는 귓바퀴와 외이도, 고막이 포함되어 있는 외이, 그리고 인체에서 가장 작은 뼈인 이소골이 포함되어 있고 중이관과 이관이 있는 중이, 그리고 평형기관과 달팽이관이 포함되어 있는 내의로 구분됩니다. 소리의 전달 과정을 보시면 외이도를 통해 들어온 소리는 고막을 진동시키게 되고 이 진동은 이소골을 통해 증폭되어 달팽이관의 난원창으로 전달됩니다. 난원창에 도달한 진동은 액체의 파동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파동은 달팽이관 안에 막을 휘게 하고 이 휘어진 막으로 인해서 선모가 부풀어지게 되면 이러한 움직임은 청신경에서 활동 전이로 변환되어 뇌로 전달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소리는 외이도를 통해 고막에 도달하고 고막의 진동이 이소골을 거쳐서 뇌로 전달되고 그리고 달팽이관 내 액체가 움직이며 청신경을 자극해
뇌로 소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 듣는 기능 외에도 귀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전정기관인 반고리관과 구역낭, 타원낭은 머리 움직임을 감지하고 전정기관에서 감지한 정보는 뇌에 전달돼서 안구의 운동, 팔, 다리와 협력해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머리에 선형 움직임이나 회전성의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전정기관이 이를 감지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네. 지금부터는 귀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요즘과 같은 여름철에는 환경도 습한 데다가 수영도 많이들 하시고 샤워하는 빈도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 귀를 잘 말리지 않아서 염증이 생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름철에는 물놀이를 많이 하시고 땀도 많이 나시기 때문에 외이도가 많이 습해지게 되는데요. 이 습기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면봉을 과도하게 사용하시거나 손가락 등을 넣어서 이를 제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외이도의 손상으로 인해서 급성 그리고 만성의 외이도염이 발생할 수 있고요. 보시는 그림처럼 이러한 외이도염과 이진균증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에 많은 이루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귀지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서 외이도 통로를 꽉 막게 되면 소리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잘 제거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외이도에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가장 심각한 질환은 악성 외이도염인데요. 이는 고령이나 당뇨, 면역 저하자 환자분께서 많이 발생하게 되고 잠을 이루기 힘든 정도의 급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악성 외이도염 발생 시에는 빨리 병원에 내원해서 광범위 항생제를 치료하는 것이 필요한데 염증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연골염을 거쳐 골염, 골수염으로 진행되면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질환의 위험성을 모르는 가운데 저희가 간혹 그런 일이 있습니다. 좀 귀가 막 너무 아프다 내지는 아이들이 귀가 답답해하면서 이렇게 자지러지게 울 때는 이리 와봐 누워 해서 귀에 피지? 귀 속을 좀 이렇게 파주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금세 또 조금은 좀 덜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귀주로 인해서 귀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에 통증이 발생했다면 외이도에 이물이 들어간 것은 아닌지 아니면 염증성 병변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귀지는 기본적으로 귀의 자가 청소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고 외이도를 보호하는 방어기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귀지에는 지방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습기가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 염증성 병변을 막아주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간혹 가다가 혼자서 이렇게 귀를 파실 때 좀 과하게 혹은 잘못 건드려서 고막이 다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가 났는데 어지럽거나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빨리 병원을 찾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면봉을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너무 깊숙이 사용한 경우 또는 둔상에 의해서 이렇게 고막 천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개의 경우는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자연적 치유 과정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어지럼증이나 또는 극심한 청력 저하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소골의 손상이 함께 발생한 것은 아닌지 또는 외림프 누공에 의한 경우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고막에 보시는 것처럼 국소적인 염증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루가 있을 때에는 약물 치료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병원을 내원해서 국소적인 화학 소작 등의 처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방금 설명해 주신 고막염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귀 속에 생기는 염증이랑 이렇게 말씀해 주신 고막 천공 같은 경우는 둘 다 치료법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쉽게 약물로도 치료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박테리아나 또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외에 고막 천공, 이렇게 작은 고막 천공이 아니라 큰 천공, 3개월 정도를 기다려도 치유되지 않는 천공이나 만성 중이염에 의한 천공의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주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비염이나 감기로 병원을 찾게 되면요. 간혹 가다가
그 중이염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코, 입, 귀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네. 게 아닐까 싶은데요. 중이염이 왜 생기는 거고 좀 어떤 증상들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중이염은 기본적으로 상기도 감염이 원인입니다. 상기도 감염이 발생하면 중이강 내에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이관을 통해 염증이 파급되면서 발생하는데요. 중이강 내에 염증이 차게 되면 발열과 함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염증이 더 많아지게 되면 고막에 천공을 발생하면서 통증은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농성 이루가 귀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급성 중이염이 약물 치료로 인해서 해결되더라도 소아의 경우에는 삼출성 중이염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삼출성 중이염이 발생하게 되면 이경 검사에서 고막의 환갈 속에 삼출액이 꽉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고막의 진동이 떨어지게 되면서 전음성 난청 소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막 운동성 검사를 통해서도 A형처럼 고막이 잘 움직이는 정상 고막에 비해 삼출성 중이염에서는 고막의 움직임이 떨어지는 B타입의 형태로서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삼출성 중이염이 소아에서 흔한 것은 유스타키오관, 즉 이관의 형태학적 특징 때문인데요. 성인에서는 이 이관이 길고 기울어진 반면에 소아에서는 그 길이가 매우 짧고 수평이 가깝기 때문에 중이염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삼출성 중이염은 소아에서 3, 4개월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 4개월 지난 후에도 삼출성 중이염이 지속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난청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고막에 작은 구멍을 뚫고 음압기를 이용하여 중이강 내 액체를 다 흡인하게 됩니다. 다음에 직경 1mm 정도의 환기관을 고막에 삽입해서 중이강을 환기시켜 주게 되는 것이죠. 보시는 그림은 다양한 형태의 환기관의 모습이고요. 대부분 수레바퀴 모양처럼 중간 부위가 얇기 때문에 고막에 잘 거치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나 조금 무리한 날은 괜히 귀 속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하는 분들 계시죠? 편안한 일상을 위해서는 이명 또는 난청 이런 귀 건강 질환을 꼭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실제로 교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이명이나 난청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은가요? 네, 이명이나 난청으로 제 외래를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유병률도 늘고 있고 난청에 대한 관심도 많아져서 더욱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5분 이내로 발생하는 이명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 없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셔도 되지만 지속적인 이명인 경우에는 청각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명이나 난청을 더 많이 경험하는지 아니면 시골,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더 경험하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사실 지역적인 차이는 없고 연령에 따라서 난청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이명의 유병률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령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은 이명, 난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귀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명이나 난청이 있으면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서 귀가 잘 안 들리니까 큰 소리로 얘기해야지 잘 들리고 하는 게 그게 난청 아닌가요? 피곤한 날에 귀에서 이상한 소리 나거나 삐 소리 나는 게 이명 아닌가요? 귀에 이상이 있으면 어지럼증도 생긴다고 들었어요. 웬만하면 음악 소리를 작게 들으려고 노력해요.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는 뭐 귀를 면봉이나 이런 걸로 닦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리려고 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귀에 손을 안 대려고 하고요. 뭐 귀가 아프고 하면은 바로 병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가 나는 곳에는 오래 있지 않으려고 해요. 교수님, 청력이 손상되면 저음보다 고음이 잘 안 들린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난청은 고음력 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노화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는 고음력 대 난청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음역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거나 또는 소리는 잘 들리는 것 같은데 말소리를 한 번씩 놓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난청이 발생했을 증거이기 때문에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엔요, 귀 건강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평소에 누군가 대화할 때 소근소근 조용히 대화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요, 저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대화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는 좀 조용히 이야기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소리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분 분명히 청력에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100% 일치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면 상대방도 똑같이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예전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이 갑자기 목소리가 너무 커졌다 또는 너무 말소리가 시끄럽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한 번쯤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수님, 제가요, 귓속말을 해도 옆에서는 다 들려 이러더라고요. 그럼 저도 좀 청력이 좀 문제를 있다고 봐야 하나요? 네,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제가 조만간에 한번 교수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저희 할머니가 제가 어릴 적에 귀를 항상 파주셨거든요. 여기 누워라 이러시면서. 그런데 귀지가 많이 나오면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래서 말을 안 들었구나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귀지가 많으면 잘 안 들리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약간의 귀지는 우리가 웨이도 보호작용이 있어서 이로울 수 있지만 이구전색이라고 해서 전체 웨이도를 꽉 막고 있는 귀지의 경우는 소리가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잘 안 들리게 됩니다. 제거해줘야 되겠군요. 네. 웨이도를 꽉 채운 귀지라면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집에서 제거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웨이도 손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웨이도를 꽉 채운 귀지인 경우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제거하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귀의 위치가 사실은 우리 얼굴에 있지 않습니까? 제일 가까운 곳이 눈, 코, 입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코골이가 굉장히 심한 분, 그러니까 소리가 굉장히 큰 분은 청력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귀의 건강에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영향이 가는 겁니까? 모든 코골이가 난청과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심한 무호흡증을 동반한 코골이가 있으시다면 이때 산소 분압이 떨어질 수 있고 이는 청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이 동반된 심한 코골이가 있으시거나 낮에 피로감이 심한 상태라면 병원을 내원하셔서 정밀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 건강에 대한 시민 인터뷰 만나봤습니다. 네. 이 중이염이요,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질환이 되거나 혹은 뇌, 안면신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이염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우리가 만성 중이염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고막의 천공이 동반될 수 있고 종종 이소골의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드물지만 이 염증이 뇌막이나 안면신경관까지 침범되는 경우에는 뇌막염이나 안면신경 마비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러한 만성 중이염에 의한 천공은 대개 약물적 치료로서 해결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대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머리 쪽에 있는 측두근막이나 이주의 연골막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막을 재생해주는 재생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그 위험성에 비해서 만성이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왠지 시급한 치료를 요하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중이염 가운데도 상당히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질환들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고막 천공만 있고 약간의 청력 저하가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이 시급한 정도는 아닌데요. 고막 소견에서 이렇게 진주 모양처럼 진주종성 중이염이 발생된 경우에는 이 진주종성 중이염은 뼈를 녹이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재빠른 제거적 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앞에 그림은 선천성 진주종의 고막 소견인데요. 대개는 특별한 증상 없이 고막 진단을 통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고 후천성 진주종의 경우에는
청력 저하나 또는 이통 그리고 이루를 통해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뼈를 녹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더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몸에 뭐 용종이 생기면 바로 떼어내듯이 빨리 제거해야 돼. 네, 이런 진조종도 이 부분에 제거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일까요? 네, 기본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이를 깨끗하게 제거하게 되면 이로 인한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주종의 경우는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상당 기간 정기적인 검진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앞서 중위 부분을 설명하실 때 그 속에 중요한 뼈가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귀 속에 뼈가 잘못되어도 청각 손실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구조 때 설명드렸듯이 중위강에는 우리가 이소골이라고 하는 인체에서 가장 작은 뼈가 있습니다. 이 이소골은 고막과 달팽이관을 연결하는 3개의 작은 뼈로서요. 외이도 그리고 고막을 통해 전달된 진동을 증폭시켜서 달팽이관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반대로 큰 소리가 들어올 때 이 진동 형태를 바꾸어서 달팽이관을 보호하는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이소골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염증에 의해서 이소골의 일부가 녹은 경우에는 인공 이소골을 통해 이를 연결시켜주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경화로 인해서 이소골의 움직임이 줄어든 경우에는 등골의 일부에 구멍을 만들고 특수한 인공 이소골을 이용해서 전달이 가능하게 도와주는 등골 절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외상에 의해서 축두골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이소골의 탈구 외에도 중위강 내에 혈액이 저류되는 혈고실, 외상성 고막 천공, 외이도의 손상도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반된 손상이 없는지 이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보통 증상 중에 어지럼증이나 구토가 심하면 잘못 먹었거나 체했나라는 소화기관의 그렇죠. 이상을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귀 질환 때문에도 이 어지럼증이 심각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 어지럼증이 심한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어지럼증이 발생하게 되면 귀와 관련된 어지럼증이 매우 많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귀는 전정기관을 이용해서 머리의 움직임을 뇌로 보내주게 되고 안귀 운동과 팔다리와 협응해서 몸의 평형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뱅글뱅글 도는 듯한 회전성의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어지럼증 중에서 메니에르병은 이러한 전정기관 내에 액체의 양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물에 꽉 찬 것 같은 우리 이충만감과 어지럼증, 그리고 이명, 그리고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변동성 청력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초기에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지만 증상이 지속적이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증상일 때에는 주사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환으로서 전정신경염은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겨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질환인데요. 바이러스 감염이나 전정신경의 국소염증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어지럼증을 조절하는 약물을 쓰지만 회복기에는 전정 재활운동, 즉 평형 감각 회복을 도와주는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것이 추천되고요. 이러한 전정신경염은 안구의 운동, 이학적 검사만을 통해서 진단할 수도 있겠지만 양쪽 귀에 다양한 온도의 자극을 줌으로써 안구의 운동을 파악하는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환측기가 정상귀에 비해서 얼만큼 신경 기능이 떨어졌는지를 확인해서 진단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네. 귀와 관련된 어지럼증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은 이석증입니다. 이석증은 뇌의 반고리관에 미석이 혼입되어 발생하는 짧고 반복적인 어지럼증인데요. 대개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또는 고개를 갑자기 돌릴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천장이 뱅글뱅글 도는 듯한 심한 회전성 어지럼증과 구역 구토가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러한 이석증의 발생 시에는 이석 정복술과 보조적으로 약물 치료를 통해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석증의 경우에는 치료 후에도
증상이 다소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대개 증상이 심할 때에는 병원에 내원해서 이석 정복술을 시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치료이긴 하지만 이석 정복술 후에도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의료진이 알려주는 이석 호전 운동이라든지 전정 재활 운동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어지럼증에 더해서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외상을 당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귀가 안 들리면 이런 경우는 어떤 질환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어지럼증 유무와 상관없이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질환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가 돌발성 난청을 의심해야 하는데요. 돌발성 난청은 확실한 원인 없이 수시간 또는 2, 3일 이내에 갑자기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돌발성 난청은 대부분 원인 불명이지만 바이러스 감염, 자가 면역, 혈액순환 장애, 그리고 일부에서는 청신경 종양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실 정도가 경도부터 완전 손실까지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고 대부분 한쪽 귀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면 병원에 내원해서 수능 청력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고 혈액 검사와 내 자기 공명 영상을 통해서 원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치료로서는 항염증제인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보조적으로 혈액순환 개선제나 혈관 확장제, 항바이러스제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력의 호전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고막 주사와 고압 산소요법도 함께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대부분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아프지 않는 이상 저희가 따로 이비인후과를 가서 청력 검사를 받은 적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 검사가 필요할까요? 네, 대개 서서히 진행되는 난청이나 또는 한쪽 귀에만 발생하는 이명인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난청이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청력 검사는 난청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난청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한 통계 자료도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난청 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요. 해당 그림은 최근 미국 내 20세 이상의 성인의 난청 인구의 비율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전체 인구의 22.2%에서 난청이 확인되었고 연령이 증가될수록 난청의 비율이 증가되고 또는 중등도 역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난청 정도를 조사한 결과 약 57%가 난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난청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결여, 그로 인한 사회적 고립, 그리고 우울감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요즘 관심이 많은 인지장애, 즉 치매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저명한 란셋의 치매예방위원회에서 발표한 그림인데요. 치매를 유발하는 9가지 요인 중 예방 가능한 요인 중에 난청이 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난청 방치 때 치매 위험률이 증가되게 되는데요. 정상 청력에 비해서 경도 난청인 경우에는 약 2배, 고도 난청인 경우에는 약 5배까지 치매 위험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토록 치매와 같은 질환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청력을 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노화가 되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가 달라진다는 표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노화성 난청이 진행이 되면 고주파수부터 난청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주파수, 즉 소프라노 소리 같은 하이톤의 작은 크기의 여성 목소리는 종종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난청이요, 더 이상 어르신들만의 질환이 아닌 것이 요즘에는 워낙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난청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어폰 볼륨을 너무 크게 듣지 않는다거나 이런 생활 습관의 개선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어폰이나 헤드폰 사용은 가능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서도 시간을 제한하시거나 가능한 볼륨을 조금 제한하시는 게 좋겠고 특히 시끄러운 외부 환경보다는 조용한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귀 건강의 이상 신호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한 70대 환자. 10년 전에 어느 날 신경을 좀 많이 썼더만은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귀에서 울림이 그 쇠 소리나 김 빠지는 소리 이런 소리가 귀에서 들리길래 처음에는 이게 뭔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나지를 않고 계속 울리기에 동네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빨리 병원 가라 해서 대학병원으로 오게 됐죠.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할 때가 많고 이명으로 인해서 머리도 좀 어지러운 게 있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죠. 이명 소리 지금도 많이 들리세요? 예, 끊기진 않고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귀 속을 맴돌던 의문의 소리. 일상은 점점 더 불편해졌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환자분은 수년 동안 이명을 호소하신 분이시고요. 물론 환자분이 이제 난청도 이미 인지하고 계셔서 보청기를 사용했지만 지속되는 이명 때문에 불안감과 불편감이 지속된 분이셨습니다. 청력 검사를 통해서 우측의 난청 정도를 확인하고 어떻게 보청기를 조율해야 될지 설명할 수 있었고요. 이명도 검사를 통해서 어느 주파수에서 이명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명의 전반적인 발생 기전, 이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명은 난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각세포 손상이 발생되게 되면 뇌로 가는 소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경 경로에 조절작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뇌에서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실제로 들리지 않는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명이고요. 과거에 환상통이라고 해서 사지가 없는 환자분에게서 사지통을 느끼는 이상 감각과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은 말씀드렸지만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드시고 있는 약들이 청각을 개선시켜 주는 것은 아니고 이명을 방치하게 되면 청력 손실을 비롯해 일상생활에 다양한 문제가 동반될 수 있어 조기 진단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어떤 치료가 시행될까? 이명 치료는 기본적으로 이명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를 설명하는 지지적 상담요법과 그리고 소리 치료를 포함한 이명 재훈련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자기장이나 진류 전기 등을 이용한 신경 조절 치료 등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명 재훈련 치료는 박동성 이명이 아닌 비박동성 이명을 가진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에서 필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어떤 치료를 하던 간에 처음 시기에 이명이 왜 생기는지 원인과 그리고 이명의 청각 기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환자분이 차후에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이나 또는 이로 인한 수면장애, 일상생활의 불편감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명 재훈련 치료는 환자의 인식을 개선해 증상으로 인한 불편함을 완화하는 치료법으로 상담 및 청력 검사를 통해 난청의 유무와 이명의 주파수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적절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청력이 정상이면서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군이 있고 난청이 동반되어 있거나 또는 청각 과민 등의 증상이 동반되어 있으면 분류에 따라서 환경음만으로 치료하는 소리치료 또는 보청기나 소리 발생기를 이용한 소리치료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명 재훈련 치료는요. 대부분의 비박동성 이명을 가진 환자분들에게서 매우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이명 환자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안감은 불안감대로 커지고 소리는 소리대로 더 명확하게 들리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명이 고착되기 때문에 이명 치료 시작 시기에 이명 재훈련 치료, 특히 상담 치료를 통해서 이에 대한 사고를 교정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 건강의 적신호 이명. 적절한 치료로 증상은 물론 심리적 불안감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환자분은 현재 보청기를 착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파수별로 조율을 다시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향후 보청기 착용 중에도 이명이 지속될 경우에 중이이식이나 인공화호 등의 치료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귀에서 이명 소리가 난다든지 귀로 인해서 머리가 어지럽다든지 하면 자기 일을 전부 제쳐놓고 무조건 병원으로 가서 빨리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부터는요, 잃어버린 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또 어떤 가능한 치료법들이 있는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청이 경도와 중등도 난청인 경우에는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권유됩니다.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청력 정도, 그리고 연령, 미용적 요구도에 따라서 귀걸이형부터 귀속형, 개방형까지 다양한 형태의 보청기가 출시되어 있고, 최근에는 웨이도 삽입형 초소형 보청기 등의 거의 보이지 않는 보청기도 출시되어 있습니다. 보청기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청력을 개선할 수 있는 이 중이식의 방법도 있고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고도 이상의 난청 환자에서는 보청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공아호 이식이 권유되는데요. 인공아호 이식은 기존의 웨이도를 통해서 소리가 고막을 진동시키고 이소골로 전달되어 청신경이 자극되면서 소리가 전달되는 일반적인 소리 경로와 달리 언어 처리기가 이러한 소리 자극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내부 이식기에 전달하고 와운에 삽입한 이 전극이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어 청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전혀 소리를 듣지 못하는 환자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보청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식 수술 방법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수술 후에 좀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모든 이식 수술이 그렇듯이 수술 부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염증성 병변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중이식이나 인공아호의 경우에는 특별히 자석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MRI 촬영 전에는 의료진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인공아호 이식자의 경우는 전기 소작기를 이용한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전에 미리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난청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들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요,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또한 엄청난 피로감을 느끼게 할 텐데요. 바로 이명입니다. 이명 또한 이거 심각한 질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사실 이명은 질환이라기보다는 증상입니다. 이명은 외부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내 머릿속이나 아니면 귀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을 통틀어서 일컫는데요. 이러한 이명이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우울감이라든지 수면장애 등을 함께 일으킬 때 이명장애라고 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이명은 달팽이관 손상에서 시작되어 청각신경계 조절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고, 따라서 뇌의 흥분성이 증가되면서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이명은 심장 박동과 같은 소리를 띠기도 하는데요. 이는 박동성 이명으로 따로 분류를 합니다. 박동성 이명에는 이러한 청각세포 손상이 아니라 고막 내부, 중위강의 혈관과 관련된 종양이 발생했다거나 기존의 혈관의 기형 또는 혈관에 이상 소견이 있다거나 또는 혈관이 신경을 누르는 것 같은 이러한 병변이 발생했을 때 박동성 이명을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인 확인과 정확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비박동성 이명으로 많이 병원을 내원하시게 되는데요. 보시는 환자분의 예처럼 수년 전부터 양쪽 귀에서 매미 소리 또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를 주시고 점점 TV 볼륨도 키우게 되고 말을 가끔 놓치는 증상도 동반됩니다. 이런 경우 청력 검사를 시행해 보면 일부 주파수에서의 난청을 확인할 수 있고, 이명도 검사를 통해 이명의 일치 주파수와 강도를 확인해 보면 저하된 청력 주파수와 이명 주파수가 거의 일치되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기능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소리를 듣는 데 가장 중요한 달팽이관 내부의 청각 세포의 모습인데요. 이러한 청각 세포의 손상이 발생되게 되면 뇌로 가는 신경 자극이 줄어들게 되고, 이때 청각 구심성 경로에는 이러한 조절 기능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 뇌에서 청각 피질 외에도 지각 네트워크나 기억 관련 영역 등 다양한 영역과 변화를 함께 하면서 이명이 고착되는 것이죠. 이명이 발생했을 때 초기 이명의 인식에 따라서
이명이 악순환의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는데요. 초기 이명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발생되게 되면 뇌 청각 중추에서는 억제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전보다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리거나 크게 들린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불안감이 증가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부정적인 감정이 더 증폭되게 되면 뇌의 억제 기능은 더 저하되어서 이명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명은 이명대로 소리 크기가 커지게 되고 환자분의 불안감은 계속 고조되는 이러한 악순환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힘든 질환인데 이명의 경우에는 완치가 힘들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혹시나 이명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리고 치료하면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명의 치료법 중에 하나는 이명 재훈련 치료인데요. 제가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치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명의 지각을 습관화를 시켜서 이명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 잘못된 인식 등을 교정하고 이명을 일으키는 신경 회로망을 재편성해서 이명에 따른 감정적인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명이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 이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환자분과 1:1 상담을 하고 소리 치료, 즉 정상 청력일 때에는 TV나 라디오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등의 간단한 환경음 또는 최근에 많이 발전되어 있는 스마트폰에 삽입되어 있는 이명 앱을 통해서 환경음 치료를 권하기도 하고요. 이명 소리가 많이 심할 때는 이런 이명 소리 발생기나 또는 청각 난청이 심한 경우에는 보청기를 함께 착용해서 이러한 이명의 인식을 좀 줄이기도 합니다. 이명 치료에 있어서 특히 난청이 동반된 환자에서의 이명 치료에 보청기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해당 연구는 과거 강원대 연구팀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인데 고주파수 난청 환자에서 보청기를 사용했을 때 얼만큼 이명이 억제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보청기를 각각 착용하도록 하고 보청기 착용 후 3개월째 이명에 대한 불편감 지수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명에 대한 불편감 지수가 클수록 이명이 많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고 0점에 가까울수록 이명에 대한 불편감이 없는 것인데요. 보청기를 착용한 후에 3개월째는 모든 보청기 타입에서 이명에 대한 불편감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아래의 화살표 부분이 보청기 착용을 멈춘 시기입니다. 보청기 착용을 3개월 후에 멈추어도 이명은 다시 많이 커지지 않는 불편감 지수가 계속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이명 호전 환자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청기 착용 후 3개월째 모든 타입에서 70% 이상의 환자분에서 이명이 호전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청기 착용을 멈추고 다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확인했을 때도 처음보다는 약 50% 이상에서 이명이 호전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명의 소리 치료를 하면서 많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이명 호전의 경과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명의 치료는 대개 단순히 1, 2개월 동안 열심히 치료를 한다고 해서 좋아지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지지적 상담 후에 소리 치료를 했을 경우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소리 치료를 권유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나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의 형태라면 이명의 경우는 초기에 소리 강도가 약간 줄 수는 있지만 대개 어느 수준 이상에서는 소리의 강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명이 들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명이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중간에 이명 소리가 크게 줄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명이나 난청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 또 그로 인해 직감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활동상의 어떤 변화들을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토록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아마 가족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이명은 환자분 외에는 들을 수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이 이명에 대한 불편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환자분이 이명에 대한 불편감과 이로 인한 우울감 등을 이제 호소할 때 소리가 조금 들릴 수도 있지, 뭘 그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반응하느냐, 또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지내도 되지 않느냐 등의 그런 부정적인 말보다는 가능한 이명을 치료하고자 하는 동기를 더 북돋아 주는 것이 좋겠고요. 소리 치료도 장시간 동안 환자분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 긍정적인 격려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되기 쉽지 않은 귀 건강. 이번에는요, 귀 건강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이석증을 앓고 있는 5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이요, 평소에도 계속 어지러움증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가오는 여름 휴가에 과감하게 동남아시아 여행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동남아시아까지 가려고 확인해 보니까 5시간에서 6시간 이상을 비행기를 타야 한다라는 걸 확인했대요. 근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석증도 있는데 이러다가 귀에 무리가 가는 건 아닌지 지금 걱정이 많거든요. 이석증 환자가 장거리 비행을 해도 괜찮은지, 만약 한다면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좀 팁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이석증 환자분들이 장시간 비행이 힘든 건 아닙니다. 물론 현재 하루에도 몇 번씩 어지럼증이 지속되고 구역구토가 심하시다면 비행 중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나 다른 탑승객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비행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6시간 정도의 비행이 큰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비행 중에 과도하게 고개를 빠르게 움직이거나 하는 활동은 조금 제한하시는 게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증상 발생 직전에 드실 수 있는 약물을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처방을 좀 받는 게 가장 최선이겠군요. 네. 이번 사연은요, 최근 난청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청력이 떨어지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네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서 불편한 점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보청기 착용을 좀 추천했대요. 근데 아무래도 보청기라 그러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좀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청기를 잘못 착용하게 되면은 청력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지금 보청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선생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청기 착용이 난청을 더 악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청각 자극을 유지하게 돼서 뇌에서는 언어 처리가 지속적으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일반 분들이 젊은 연령이신 경우에 보청기 사용을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용상의 목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귀 속 안에 이제 거치할 수 있도록 매우 작은 보청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미용상의 목적보다는 각각의 청각 상태에 맞는 보청기를 적절한 시기에 사용해 주시는 것이 난청의 악화를 예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보청기의 조율 상태도 청각 기능을 잘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 사용 중에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내원하셔서 현재 보청기가 제대로 잘 조율되어 있는 상태인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인지를 평가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보청기를 사용함에도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인공화호 등의 다른 청각 재활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연은요, 365일 매일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 20대 대학생의 사연입니다. 이 대학생이에요. 평소에 음악 듣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걸어 다닐 때도 계속 이어폰을 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직전까지 듣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그렇게 음악을 들을 것 같으면 좀 볼륨 좀 줄여라, 청력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면서 이렇게 지적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굉장히 볼륨을 높이 해서 이렇게 음악을 듣는다고 해요. 혹시 너무 크게 들으면 귀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선생님 생각 어떠신지. 저는 좀 생길 것 같거든요, 굉장히 크게 들으면.
아무래도 큰 소리보다는 작은 소리로 듣게 되면 피로도가 좀 감소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시간 동안 이어폰을 사용하게 되면 음원이 너무 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청각 피로도를 느낄 수도 있고 특히 여름철에는 덥고 습하기 때문에 웨이도 안이 습기가 생기게 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면봉을 사용하게 되면 가끔은 웨이도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요. 이어폰은 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헤드폰은 사실 밖에 이렇게 덮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음악을 듣고 싶은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보다는 헤드폰을 사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이어폰보다는 헤드폰이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외부 소음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외부 소음에 대비한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끄러운 공간에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게 되면 생각보다 큰 볼륨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이어폰, 헤드폰 사용 시간을 제한해 주시고 조용한 환경에서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생님 추천하는 시간은 하루 중 몇 시간으로 봐야 될까요? 한두 시간 이내면 좋겠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음악을 듣는다는데 한두 시간만 들으라고요? 가능하면 이어폰, 헤드폰 사용을 하지 마시고 실내 공간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들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1년 내내 비염으로 고생하는 40대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주말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바람을 좀 오랫동안 좀 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채기와 콧물, 코막힘까지 그야말로 생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비염 자체만으로도 사실 고생인데 지금 에어컨 앞에서 더 악화시킨 모양이에요. 기분 탓인지 비염 때문인지 귀까지 먹먹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코막힘이나 이 비염이 이명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닌지 교수님, 원인이 되기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와 귀는 유스타키오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코막힘이 심하거나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중이에 영향을 주게 돼서 압력 조절에 문제가 생겨서 전음성 난청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명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TV 메디컬 역선 오늘 이 시간에는 청력을 앗아갈 수 있는 다양한 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난청은 한번 발생하면 되돌리기 힘든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해 보이는 귀 질환이라도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이비인후과를 내원해서 전문가의 치료를 받는 것이 난청을 예방하는 가장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네. 과도한 소음과 시끄러운 환경은 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요. 빗소리, 또 파도소리, 숲소리 같은 아주 편안한 소리는 안정감도 주고 또 행복감도 주면서 귀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귀에 좋은 바깥 환경부터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귀 속 환경까지 귀 기울인다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귀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이비인후과의 정다정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